이번에는요, 여당 국민의힘인데요. 이 기각 결정이 나온 뒤에 이른바 비상이 좀 걸렸습니다. 오늘 오전부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면에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뭐 역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추석 귀성객 인사를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거 전격적으로 오전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물론 오후에는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최고위원회의 갑자기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의원총회도 비상으로 갑자기 열었습니다. 그만큼 뭔가 예상 못했다, 당혹스럽다, 비상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나온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범죄 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모순적인 결론을 가진 기각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치 몰락 정의기가 사법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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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 구속, 유권 석방, 온 국민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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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성규 변호사. 지금 뭐 사법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영장 심사를 담당한 판사에 대한 굉장한 비판, 비난이 오늘 쏟아졌어요. 이러다가요, 이 판사, 이거 국민의힘 뭐 의원들 또는 지지자들로부터 또 거센 뭐 공격, 뭐 약간 험한 공격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요? 아이, 그거는 좀 너무 과장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사법부의 결정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고요. 예.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영장을 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반전이 끝났다. 아직 후반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월 9일 회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까지 한 7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자동 호텔 사건이라든지 변호사비 대납 사건까지 다 합해서 보안 수사가 상당 정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영장을 치게 비회기 때 체포동의안 의결 없이요. 다시 한 번 더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이렇게 방탄과 단식과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뭐 방탄에 뭐 그런 걸 벗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켜봐온 이 과정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민낯을 보게 됐습니다. 진정성이 없고 당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찰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다. 얻은 게 많다. 대신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제 긴장을 하고 시계 제로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올 연말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 쇄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열을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친명 체제가 강화될 것이고 개딸당으로 더 똘똘 뭉칠 텐데요.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중도 외연 확장이 안 됩니다. 이럴 때 국민의힘은 빅텐트를 구성하고 외연 확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총선 준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쇄신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한번 잡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준비된 영상도 국민의힘 인물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미뤄졌던 오후 추석 인사도 사실은 오후에 그 추석 인사를 했거든요.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국민들 추석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명된 부분은 소명된 대로 또 기각 사유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대국민 홍보를 할 것이고요. 한가위 민결 잘 보내십시오. 시장에 올라오면 지지율 역풍 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구속을 피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추석에 뭐 각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저는 강서구 선거 지원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될 것입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 기각 결정 국민의힘의 악재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됩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긴급 의총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발부됐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추석 민심에 그냥 그대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었지만 기각이 됐는데 그 기각 사유 내지 그 800자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예.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회의를 했을 거예요. 대국민 홍보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왔어요. 제대로 알려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사실 이게 추석 연휴 10일 정도 기간 동안에 고착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의 의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뭐 저희 추수리기도 바쁜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당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는 검찰 수사를 마치고 기소가 되면 사법부의 그 시간이 되거든요. 그때는 사법부의 시간이기 때문에 행정부 산하의 검찰청처럼 이거 무슨 외압이다, 탄압이다, 정치 수사다 이런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법원에서 재판받는 과정이 만약에 전부 다 노출되게 되면 그 자체로서는 정당의 큰 아마 부담일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떠나는 분도 계실 거고 내가 공천받는다 하더라도 당선이 되겠느냐라는 회의감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떨려나시는 분도 계시고 따라서 정계 개편에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총선의 구도가 바뀌게 되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힘에는 유리한 요소다라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이게 발부가 됐다면 강제 혁신이 되는 거라서 다소 뭐 한 달 정도가량은 민주당의 격심한 혼란이 있겠지만 오히려 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경계할 대상이었던 거죠. 그 혁신, 자발적 혁신도 안 됐고 그다음에 강제 혁신도 안 됐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는 정당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국민의힘이 너무 스스로 위안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취지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이게 왜냐하면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앞으로 이 재판이 3년, 4년 갑니다. 그렇죠. 오래 가요. 다음에 항상.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될 가능성은 적은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제 올해 안에 이게 판결이 납니다. 곧 나온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따라서 만약에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게 되면 확정이 아니지만 이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주어져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혼란이 앞으로 좀 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승현 위원장이 지금 손 드셔도 제가 짧게 하나 드릴게요. 30초. 뭐 반론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반론이 아니라 저걸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우리가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버리면은 규경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새벽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걸 일정을 다 취소해버렸어요. 거꾸로 됐다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못할 줄 알고 국민의힘에서 용산하고 서울역 다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었다 속으로 입장이 상도이도 없다 이랬었는데 오늘 아침 되는 거 보고 역시 세옹짐하고 전화위복이구나. 그래서 정치를 생물이를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는요. 이런 상황이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뭐 해석도 다양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달 11일, 10월 10일입니다. 강서구청장,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마치요.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대결처럼 이렇게 해석되고 비춰진단 말이에요.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거 패배하는 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격이 있겠죠. 왜냐하면 총선까지 가는 일종의 이제 징검다리 형태의 선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심판을 받게 되거나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가 진다고 하면 이 현 지도부 체제로서 선거 칠 수 있어라고 하는 회의론이 틀림없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지게 되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적지 않은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청장 선거를 하면서 현직 대통령하고 제1야당 대표의 상징성을 띠고 선거했다고 하는 건 너무 과잉이라고. 이런 경우 처음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기초단체장 선거인데 말이에요. 말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였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김태우 후보 때문에 사실은 선거가 다시 치러지는 상황이잖아요. 원인 제공자가 다시 나와서 다시 출마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정치 경력이 많았던 인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특활반 출신이었잖아요. 그리고 보수 유튜버 하다가 갑자기 구청장이 된 거니까
그래서 판세는 그렇게 국민의힘이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의미를 찾자면 수도권의 민심이 어떤지 민심의 향배를 한 번쯤 읽어볼 수 있는 선거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초단체장 선거에 불과하지만 아까 김기현 대표 보셨죠? 연휴 내내 나 강서구에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 기각결정 나왔잖아요. 민주당 후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격려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총력전입니다 지금요. 단순한 기초단체장 선거가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지금요. 여야가 서로 키운 거죠. 이른바 선거판을. 상황이 이렇습니다.